알겠습니다. 야, 이거 네 번째 의문이 생기는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간다. 굉장히 이 부분은 고급 스킬인 것 같고, 저도 몰랐고, 정말 아마 학부모님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학부모님들도 그 정도까지? 라고 했는데, 역시 이게 한번 그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했을 때, 공통점이 저런 공통점이 있었다는 알겠습니다. 너무 이건 쇼킹한 또 부분 중에 하나였지만. 자, 그러면 다섯 번째가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 기본 내용에 집중한다. 네. 라는 게 뭐냐면, 네. 이건 다 말을 하잖아요. 네. 실제 기본 충실해라. 수능에서 만점 받은 학생들이 아주 빼놓지 않고 단골 멘트가 저거거든요. 네. 근데 기본 내용에 집중한다라는 네. 말이 여기 포함된 의미가 뭐냐면은 네네네. 아주 어려운 거는 뒤로 밀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보면은 네. 아주 어려운 문제, 학생들이 얘기하는 킬러 문항 있죠. 네네네. 킬러 문항이 나오는 문항 수는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킬러보다 조금 약한 네. 중킬러 문항까지 중킬러. 합쳐서 킬러 문항, 중킬러 문항이 전체 문항에 차지하는 비율은 네. 10%에서 15% 그쵸.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럼 나머지 90%에서 85%는 평이한 내용이라는 거죠. 네네. 그것만 확실히 맞춰도 기본적으로 2등급이 나와요. 퍼센트로 보면은. 맞아요, 원장님. 맞아요. 네. 네. 그런데 그 기본 문항 90%에서 85% 그 문제 맞히는데 들이는 노력하고 시간하고 네. 이 킬러 문항, 중킬러 문항 10%, 15%요 해당되는 문제 맞히는데 들이는 시간 노력이 네. 거의 같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런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공부를 했다고 해서 꼭 맞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한창 강의를 할 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농담 비슷하게 했었던 얘기인데, 네. 이런 아주 어려운 문제는 모르는 게 오히려 정답을 쓸 확률이 높다. 네네. 수능은 객관식이잖아요. 네. 모르면 찍어요. 그렇죠. 확률은 20%. 예. 근데 어설프게 알면 이건 답을 쓸 확률이 0%. 그러니까 참 억울한 거예요. 네네. 이게 그래서 스카이대나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얘기하는 기본 내용에 집중한다는 거는 네. 가장 평이한 네네. 90%, 85%에 해당되는 내용부터 먼저 확실히 맞히는 공부부터 한다는 거예요. 느낌 왔어요. 뭔 얘기, 저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네네. 가끔 수학 건방 떠는 애들이, 예? 난 기본적인 건 다 됐고, 킬러 문제만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해. 그러다가 막 정작 수능 보면 킬러 문제도 못 맞춰, 정작 기본적인 문제도 못 맞추는 경우 많이 봤어요. 더 억울한 건 킬러 문제는 맞췄는데 예, 기본 문제는. 그러면 진짜 더 억울하죠. 제가 이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왜 저는 공감하냐면, 22학년도 수학 통합형 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수학이 항상 1컷, 2컷 보면요. 거의 2컷이 88점이었어요. 그러니까 2컷이 아니라 그러니까 1등급 바로 아래가 88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그때는 킬러 문제가 3문제가 존재했었잖아요, 원장님. 그러면은 킬러 문제 88점 다 맞고 킬러 문제 하나만 더 맞으면 92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통합형 전에 1등급 컷이 92점이 거의 4년, 5년 동안 계속 9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기본적인 88점, 에서 킬러 문장이 3개 정도 있었는데, 1개만 더 맞았는데, 일단 이 기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스카이다 의대 간 아이들이 이 기본 문제를 굉장히 충실하게 잘 풀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네 번째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꼭 해결하고 넘어간다는 거하고 이 기본 내용에 집중한다는 이 다섯 번째 내용이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있죠. 완전 저 지금 소름 돋아요. 완전 제가 생각하고 다른 내용이었어요. 와, 이거는 이 내용은 정말 널리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의대나 스카이대 다 목표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야, 이거 기본인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왔고요. 자, 그렇다면은 여섯 번째 얘기를 한번 또 들어요. 여섯 번째는 이제 많이 나온 실전 능력을 키운다라는 네. 거. 그러니까 모의고사
꼬박꼬박 보고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일부 학생들 중에 모의고사를 안 본 학생들이 있어요. 아, 근데 우리 그럴까요? 네. 학원에서도 이제 보면 이 재수한 학생들 중에 네. 모의고사 이번 달에는 응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는 공부를 했는데 이 모의고사 성적이 만약 생각한 것만큼 안 나오면은 네. 그래서 실망감도 크고 예. 좌절감 생기고 하면 네. 공부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죠. 나는 논리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는데 이건 그 모의고사 이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것 중에 이제 모의고사 안 본 학생들이 그 해당되는데 네. 이런 학생들은 이제 월드컵 우리 축구 대표팀이라고 하면은 네. 월드컵 경기에 나가기 전까지 그러면 체력 훈련하고 드리블 훈련 이것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전 경험은 한 번도 안 하고 네. 그 외국 팀하고 이렇게 평가전 이런 건 안 하겠다는 거죠. 평가전 했다가 만약 지면은 또 엄청나게 비난을 받죠. 그러니까 그거 싫어서 평가전은 안 하겠다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그 간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빠짐없이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내가 뭐 깨져도 지금 깨지는 게 낫죠. 수능 때 깨지는 그렇죠. 것보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표현이었어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부 학생들인데 아예 개념 공부를 조금 약하게 하고 문제를 통해서 개념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이제 상당히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일반 학생들한테는 별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닌 이 부분은. 네. 근데 이 실전 능력을 키운다. 특히 모의고사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빠지면 안 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는 거 이것도 한 6번째로 많이 나온 얘기예요. 요 부분은 조금 경고의 메시지라고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빠지지 마라.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를 꼬박해서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맞은 부분보다 틀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빨리 내 거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역시 의대나 스카이관 학생들은 빠짐없이 모의고사를 다 치렀고 취약한 부분, 틀렸던 부분들을 내 거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노력했다란 그런 얘기니까 절대 입시를 앞둔 학생 여러분들 모의고사는 뭐 핑계 이런 거 되는 거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점검하는 거니까 꼭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또 7번째? 네, 7번째. 7번째. 예. 자신만의 루틴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루틴. 그러니까 이 말은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자신만의 루틴 만들기는 이제 7번째로 많이 나왔는데 네.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네. 한 학생들, 네. 이게 중요하다고 한 학생들이 네. 100% 얘기한 게 뭐냐면 생활이 단순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보니까 오지랖이 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참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네. 그동안 쭉 살아왔던 습관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건 우리가 앞으로 집중력에서도 요거는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룰 건데, 우리가 보통 피곤하면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피곤하지 않은데도 집중을 못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신경 쓸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럿이 모여있는 독서실에서 우리 공부가 잘 되잖아요. 근데 그 두 개만 놓고 보면 집에서 혼자 이렇게 조용히 하면 더 집중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돼야 되는데 그 왜 안 되냐면 집에는 일단 뭐 내 방에 있어도 방 안에는 나한테 익숙한 물건이 많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건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신경이 가는 거죠. 침대. 침대도 있고. 넣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전 이거 원장님 예를 들 수 있어요. 예전에 원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 학생 장땡땡, 응? 장땡땡이라고 서울대 자율전공 합격한 아이인데 얘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게임 페인이었어요. 그렇죠. 이 PC방 가갖고 맨날 이것만 하다가 이제 수능 선서 망치고 들어왔잖아요. 들어와갖고 우리 그 기숙의 루틴, 그 규칙적인 생활들을 꾸는데 야 이놈은 어느 정도 규칙적이냐면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애들이 휴가를 나가잖아요. 애들이
휴가를 주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기숙학원은 그때 뭘 하냐면 소독을 합니다. 그렇죠. 소독을 하죠. 예, 애들이 많이 지내니까 소독을 하고 저기를 하는데 이놈은 나가지도 않아. 그럼 너는 왜 안 나가냐? 다른 애들 다 나가는데 자기는 딱 그래도 머리도 막 삭발하고 자기만의 어떤 루틴, 그 생활 패턴을 만들어갖고 이 아이가 한 10달 동안 휴가를 거의 안 나갔어요. 그렇죠. 결국 근데 그 아이는 서울대 자율전공에 자율전공하고. 네, 자율전공에 합격을 하는 그런 언제 아실 거예요, 네. 그죠? 독특했죠, 그놈? 네, 그때 이렇게 생활이 단순화됐는데 대학 간다면 또 생활이 다양화됐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고 갔다 나니까 와서 네. 또 밴드도 하고 맞아요. 또 뭐 맥주 만드는 네, 또 뭐 그런 것도 하고 독특한 놈이에요. 하여튼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도 10달 동안 자기 자신만의 루틴을 딱 만들어 갖고 남들이 놀 때 자기는 안 나갔어요. 휴가 그런 또 아이가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고. 그건 말씀 잘하신 거예요. 이걸 만약 이런 단순한 생활을 뭐 5년, 10년을 해라. 그럼 이건 참 어려운 그렇죠. 거죠. 근데 이건 딱 수능 때까지. 예. 그러니까 재학생이건 재수생이건 거의 네. 10달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10달만 하는 거는 맞아요. 이건 할 수 있다.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이 루틴을 만든다. 자, 오늘 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8번째 원장님과. 나름대로 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에서.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에서는 이건 다 특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게 내 보면 누구든지 이건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네. 여태가 쭉 살아오면서 보면 나한테 좋은 성향도 있고 안 좋은 성향도 있죠. 네. 내가 갖고 있는 생활 습관이나 뭐 이런 것 중에 이건 좀 괜찮다 네. 하는 것도 있고 자신이 잘 알아요. 이거는 안 좋다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네.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음, 근데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수험 생활할 때 스트레스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난 이거라고 보는데 네. 바꿀 수 없는 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건 도대체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새로 태어나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네네.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당연히 안 바뀌죠. 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이제 성적이 지금 아주 안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10달이라는 기간은 충분히 성적을 지금 생각하는 상상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기간 충분하다고 저는 항상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실제 네. 그래왔던 애들이 네. 많고. 근데 그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으로 치면 탐구가 2과목이니까 5과목이잖아요. 네.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어느 하나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과목이 없어요. 네. 그럼 이 공부를 다 한다고 하면은 네. 국어가 우리가 말이 국어지 국어에도 또 문학, 독서 예, 그리고 예. 선택 예, 세 개의 선택, 영역이잖아요. 예, 네, 네, 수학도 수원, 수투, 선택. 또 선택. 예. 그렇게 따지면 과목 수로 따지면 이게 6개란 말이에요. 예, 네. 국어, 수학만. 네네. 이걸 다 하면은 이 과목에서 전체 성적이 올라가는 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지금부터 뭐 3월부터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6월 평가원에 이렇게 눈에 띌 만한 성적이 올라가는 거는 현재 불가능한 경우란 말이에요, 대부분. 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중에 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는 그럼 나는 이렇게 6월 평가원이 아니라 9월 평가원까지 수능 때까지 길게 보고 가겠다. 그때까지 성적이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아도 난 버틸 수 있다. 그게 있으면 이런 공부가 맞아요. 근데 되게 이런 경우까지 견디는 거는 상당히 힘들어요. 네네. 그러면 처음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네. 그럼 3월 한 달, 뭐 4월 달까지 2달 동안은 내가 국어하고 수학만 하겠다. 네. 그럼 국어에서도 문학과 독서만 독서. 하겠다. 네. 선택 과목은 좀 밀어놓고 네. 수학에서도 수원수투 선택 중에 한 2개 정도 선택해서 이것만 하겠다. 네, 네. 그럼 집중을 해서 그것만 하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지금 공부를 안 하는 이렇게 놔둔 뒤로 밀어놓은 과목이 또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학생들은 여기서 고민을 하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는 받는 거예요. 거죠. 네. 근데 전 과목을 다 하면 성적이 단기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 이게가 있고, 그럼 이걸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적 올리면 그때 선택을 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두 개가 양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 늘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 말 그대로 이제 학생들한테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해결을 할 수 없는 걱정인데 네. 그 걱정을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정작 공부할 에너지는 얼마 남질 않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수원 수투 막 풀고 있는데 자꾸 미적분이 다 신경 쓰이는 거야. 예. 하다 보면 예. 나 미적분 하나 수원 수투를 하고 있는데 미적분이 예. 신경 쓰이는 거야.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원 수투에. 그리고 탐구는 이제 조금 밀어놨다 하면 국어라면서 또 생명과학이 생각이 나고 네. 유치부학은 어떻게 예.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2부, 3부에서 저희가 지금 원장님 또 뭘 준비하고 계시냐면요. 플래너, 학습 계획.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서는 학습 계획을 좀 잘 짜고 해서 하면은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대 스카이대 합격한 학생들이 생각할 때, 그럼 이 공부를 할 때, 그럼 내가 국어하고 수학만 한다. 네. 2달 동안에. 네. 그러면 그냥 외부에서 보거나 이럴 때, 그럼 국어 수학만 갖고 대학을 가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위권 대학은 절대 갈 수가 없다. 네, 네. 이런 시선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남들 볼 때 이건 불가능하다. 네. 근데 이 학생들 중에 스카이대 의대 간 학생들의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얘기해 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 보면 남들이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네. 가능한 된다고 믿고 네. 꾸준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네. 야, 서울대를 못 가는 이유. 서울대를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적이 나빠서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자, 앞으로 구본현 선생님과 특별 방송을 계속해서 준비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학습 계획과 그 다음 인광, 그 다음 집중력 이렇게 키우는 모든 부분들을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이 방송을 업로드해서 특별 방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스카이와 의학학 계열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성공한 공통점을 오늘 구본영 원장님께서 아주 정말 엑기스입니다. 이거 굉장히 저도 쇼킹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많은 청취자, 학생, 학부모님들이 좀 널리 전파되어서 얘기를 많이 좀 듣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구본현 선생님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합격한 학생들의 공통점들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37년 동안 이런 학생들 만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만났어요. 그쵸. 그러면서 네. 그걸 또 유용하게 내가 이런 걸 잘 기록을 안 하는데 상당히 많이 그런 걸 기록을 해놨어요. 예. 그걸 뭔가 쭉 확인을 예. 해보니까 예. 그 숫자를 매겨보니까 이 8가지가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난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 한 물어볼게요. 그 교육진담 TV에 네. 이런 내용들, 그 네. 8가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네네. 한 페이지 정도에서 PDF 파일로 이렇게 파일을 잘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올려놓으면은 네네네네. 우리 학생들은 이걸 너무 좀 감사하죠, 다운받아서 원장님. 이건 진짜 네. 책상에다 딱 붙여놓고 네네네네. 8가지 중에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이거 네네네네. 찾아서 네네네네. 가는 게 나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8가지 이거는 의대와 스카이대 합격한 학생들의 공통점 37년 동안 우리 원장님께서 계속 보고 이걸 굳이 적지 않아도 이거는 그냥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몸에 딱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워낙에 많이 그런 학생들을 봤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다음 방송이 또 진짜 막 기대가 됩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할 학습 플래너, 네네. 인간 공부법 그리고 네.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 네. 다 8가지 틀에서 네, 네. 이거의 이제 강론이라고 네, 보면 네. 되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2부에서는 이제 학습 플랜에 대해서 지금 이 스카이와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을 토대로 어떤 이제 공통점들 토대로 학습 플랜, 인강, 그 다음에 집중력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계속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고현 선생님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2부 또 많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